쿠키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빵이나 케이크를 만들 때 쓰는 글루텐이 알레르기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최근 글루텐이 없는 글루텐 프리 제품이 늘고 있는데요. 이들 제품들을 조사했더니 일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글루텐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글루텐 프리 제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표시 기준보다 최대 175배 많은 글루텐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르면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일 때 글루텐 프리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조사 제품에서 많게는 3,500mg/kg의 글루텐이 검출된 겁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글루텐 함량에 대한 공인시험법 마련과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수술로는 암 조직을 제거할 수 없어 항암 치료를 받는 진행성 암 환자 100명 중에서 6명만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 재활의학과 공동연구팀은 진행성 암 환자 96만 명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단 6.4%에서 재활 치료가 이루어졌다며 신체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암 재활 치료 이용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진행성 암 환자의 생존율이 늘고 있는 만큼 재활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 체계 개선, 수가 기준 확립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아동 식생활 개선을 위해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한 광고 규제를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까지 확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년마다 수립하는 제5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그간 오후 5시에서 7시로 설정된 고열량, 저영양식품 TV 광고 규제를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와 프로그램의 세분화에 적용하고 유튜브 등 뉴미디어에서도 유해 식품 광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또 학교 주변 편의점에서 저염, 저당 제품을 구분해 진열하는 어린이 건강 코너 사업을 추진하고 햄버거나 피자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에서는 음료에 등 당 함량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나귀 힘, 즉 악력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 비해 우울 증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성인 9천여 명을 악력 크기에 따라 상, 중, 하로 분류해 자료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악력이 상에 해당하는 남성과 여성의 우울 증상 위험이 하인 경우보다 각각 32%, 28%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신체 기능 악화와 관련된 악력의 세기는 우울감의 정도와 반비례했다며 측정이 간단한 악력을 우울감이나 자살 사고 예측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일 약물 치료가 잘 듣지 않는 담도암 환자에게 기존 약물과 함께 췌장암 치료제를 투여하면 생존 기간을 6개월 가까이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 연구팀이 1차 항암 치료 뒤에도 암이 진행한 담도암 환자 174명을 대상으로 2차 항암제만을 투여한 그룹과 췌장암 치료제를 같이 쓴 그룹으로 나눠 비교 분석했는데요. 더 이상 암이 진행하지 않고 생존한 기간이 단독요법 그룹의 경우 약 1.4개월에 그쳤지만 병용요법 그룹에서는 약 7.1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연구팀은 담도암과 췌장암은 종양학적 특성이 비슷하다며 췌장암 치료제를 함께 사용했을 때 기존 담도암 치료제만을 썼을 때보다 암의 진행이 현저히 늦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이 진행 중이죠. 하지만 폐렴 백신도 함께 맞아야 하는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괜찮은지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요. 관련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들어보시죠. 독감, 폐렴, 코로나19는 모두 호흡기 급성 감염증입니다.
같은 호흡기 질환인 만큼 고열, 몸살, 기침, 가래 등 증상은 비슷하지만 원인부터 발생 위치 등은 차이가 있죠. 폐렴은 폐 실질에 생기는 염증이고 주로 폐렴구균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리고 독감과 코로나19는 상기도, 즉 기도 중 상부에 해당하는 코, 인두, 목구멍, 후두 등의 감염이 생기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또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이 되지요. 감기는 고열보다 콧물, 기침, 몸살이 주 증상입니다. 보통 일주 내에 자연스럽게 좋아지지만 폐렴은 1, 2주 이상 지속이 되고 또 누런 가래가 동반되면 의심은 하지만 일반인이 이를 구별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코로나19 예방 접종도 맞았는데 독감과 폐렴까지 맞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모두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최천웅 교수는 세 질환 모두 같은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서로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 몸의 면역 반응 중에는 비특이적 반응이라는 것이 있어서 서로에 대해 작은 면역이 생길 수 있다. 농부가 어떤 들짐승을 막기 위해 울타리를 치면 다른 짐승들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여러 연구에서 폐렴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 연구한 결과 약 30% 정도 코로나19에 덜 걸리고 치명률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폐렴은 이 독감의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이잖아요. 때문에 독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을 함께 접종하는 것이 좋은데요. 독감과 폐렴 백신을 동시 접종하는 경우 폐렴으로 인한 입원율과 사망률이 줄어들어서 이 두 가지 백신을 함께 접종할 것이 권고됩니다. 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유행하는 종류가 매년 달라지니까 해마다 맞아야 하고요. 폐렴구균은 종류에 따라서 1, 2회 접종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접종 대상자 역시 조금은 다른데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만 해당이 되는 폐렴과 달리 독감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임신부, 만 13세 이하 어린이도 무료로 접종할 수 있고요. 보통 독감 백신은 접종 2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유행 시기 2주 전, 가능하면 11월 초까지는 맞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만약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면 늦게라도 맞는 것이 물론 좋겠죠.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